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예. 예. 적재적소에 자, 장관님. 직제령도 장관님, 개정되는 직제령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직제령에 따르면 그 검사가 뇌물수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 엉뚱한 소리가 뭡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계속 딴 소리를 하시잖아요. OX로 OX가 질문하시면 아니잖아요. 지금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 그건 질문하시면.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이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 의원 하실 때 장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야당일 때. 지금 재배당 되는 것이죠.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여쭤보잖아요. 성명을 발표하시는 질문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제 답을 들어주십시오. 장관님. 언제 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뭐 다음 주 얘기 그 나오던데 아무튼 조만간 발표가 되는 거죠. 네, 잠시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이제 90% 이상이 바뀐다. 뭐 아주 유례없는 큰 규모다. 이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번 인사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인사의 그러면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검찰 개혁과 그동안 여러 인사를 통해서 있었던 조직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인사라 함은 가까운 인사를 물론이고 그 이전에 오래된 인사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네,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대기준이 무엇인지에서 일단 좀 말씀해 검찰 주시죠.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를 시켰고 아주 균형 인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 뭐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뭐 입법 예고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 이제 이래서 결국 이제 반부패부에서 이제 뭐 6대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로 지금 구조가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 반부패 강력부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주로 배치하나요? 아니면은 뭐 이것도 순환 보직의 개념으로 좀 배치하는 뭐 인사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께 전과 다르게 인사 내용을 다 송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은 송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예. 예.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직접수사부사 전담부서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뭐 이제 결과 나올 테니까 네, 한번 뭐 보시죠. 국민들이 그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제령을 개편하셔가지고 그 각자 담당 업무를 정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논란이 많은데 장관께서는 업무 분장의 방법으로 수사의 여러 가지 업무 권한이 조정돼 있어서 위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렇게도 네, 답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셨죠. 네. 그렇게. 자 그러면 저게 그 직제 개편에서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업무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소상히 어제 차관회의에서 직제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대변인과 예, 검찰과장이 언론 브리핑을 자 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못 봤으니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형사부 검사가 자기 권한에 있는 수사를 하다가 뇌물 사건을 뇌물 수사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형사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그 검사는 뇌물 사건 수사를 못 하나요? 지금 대검의 검찰총장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거기는 말씀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답변이 지금 될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는 거는 그렇게 자체하고 그 절차. OX로 물어보시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검사가 총장의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장의 절차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 관심사항, 그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제가 묻는 건 지금 현재 직제 개편에 따라서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 중에 하나인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총장의 승인은 변론을 하고 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그럼 이 직제 규정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총장이 향후의 절차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정해질 것입니다. 직제에서는 특수부 반부패 부서만 가능하게 직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직제에 따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를 물어보는데 왜 답이 없어요? 이 직제령은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것은 이 직제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일선검찰청의 업무 분장에 관한 각 부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 직제령도 그와 같은 장관님 개정되는 직제령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냐 없냐고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니 그 검사가 할 수 있냐 없냐 이 직제에 의하면은 직제령에 따르면 그 검사가 뇌물수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 엉뚱한 소리가 뭡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딴소리를 하시잖아요. OX로 질문하시면 OX가 아니잖아요. 지금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직제 개편을 했고 거기서 지금 일반 형사부에서는 6대 범죄 수사를 못 한다면서 그리고 특수강력부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형사부 검사가 그 6대 범죄를 발견했을 때 그 수사를 못 하는 거냐 직제령에 따르면 지금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딴소리를 하셔요? 현재 일반 형사부의 검사들은 지금까지 직제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6대 범죄에 관해서 그 중에서 경제 범죄를 업무 분장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경제 범죄를 제외한 5개 범죄에 그걸 대해서는 알아요. 제가 그 직제령상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업무 분장은 그렇게 돼 있으더라도 형사부 검사가 환경을 수사한다고 환경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분장은 그렇게 돼 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게 발견되면 그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는 검사가 업무 분장이 있지만 법의 권한에 의해서 그와 같은 범죄를 발견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직제 개편안이 되면서 그 형사부 검사가 뇌물 6대 범죄를 발견했는데도 수사를 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다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없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업무 분장을 그렇게 분장을 해놨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셨으니 그와 같은 형사부 검사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 분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건 얘기하잖아요. 업무 분장이 그렇게 빠져 있더라도 지금까지 업무 분장이라는 건 내부적 사무 분장에 대한 분류고 총장의 절차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형사부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러한 범죄 부분은 적절히 이동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취지는 그 형사부 검사가 그 같은 6대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를 못 한다 이겁니까? 왜 한다 못 한다로만 아니 그건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절차를 통해서 지금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절차라는 건 총장의 승낙 여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승인을 받아야겠죠. 뭐 장관께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승인을 받는 건 변론을 하고 권한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수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OX 단답형으로 질문하시면 답변이 아니 OX 단답형이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서 그럼 일반 형사부에서 발견한 6대 범죄를 그 검사가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총장의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최초의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형사부 검사가 수사를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제 앞에 부분 일반 제가 형사부에서도 가능합니다라고 표현한 그 앞에 부분의 수식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식어가 뭡니까? 그 수식어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속결 보십시오. 그럼.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 대검 절차에 장관님, 관한 얘기가 장관님,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이게 법치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는 검사가 6대 범죄를 누구나 수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제를 만들어서 그 검사가 그와 같이 수사 단서를 발견했는데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직제를 이용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현재의 직제령에도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개정안은 현재의 직제령에도 업무 분장의 형태로 서울 형사 1부부터 서울 형사 뭐 13부 이런 식으로 또 반부패 수사부 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번 개정안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 형사부에서 수사의 단서, 수사의 개시 원인을 발견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검찰총장이 향후 만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절차에 관한 예규를 통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그 형사부 검사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중간 간부 90% 이상이 인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잔류하는 검사, 보직 변경이 안 되는 검사가 10% 미만이네요. 이 10% 미만의 검사의 원칙은 뭡니까? 기준은? 남는 검사들의 왜 남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성화라는 측면, 그리고 균형 인사,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했습니다. 필수 네. 보직자 중에 업무의 연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잔류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좀 여쭤보죠.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 자,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면 90% 이상이 바뀌면 조직이 안정되나요? 통상 모든 조직이 인사를 합니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런데 장관님은 조직 안정 등을 위해서 90% 이상을 다 바꾼다. 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편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라고 했고 조직의 활성화, 조직 문화의 활성화, 자, 장관님 쇄신도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해왔던 검찰 개혁 한마디로 검수완박이죠. 이 검수완박을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10% 미만은 잔류하고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검사는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90% 운운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뭉개겠다. 이런 아주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이 없는 걸 만들어서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안을 보니까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원전 경제성 이 수사한 부장검사 1년도 안 돼서 다 바뀌었네요. 결국. 그러니까 90% 이상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조직의 안정인가? 참 이상하죠? 공교롭게도 다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어떻게 보면 뭉개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장관님. 자,
그렇다면은 이런 해당 수사는 재배당이 되겠네요. 검찰 인사 이후에. 그렇죠? 의원님, 사람이 바뀌니까. 조수진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해당 수사는 지금 재배당 되는 것이죠.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여쭤보잖아요. 성명을 발표하시는 질문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제 답을 들어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한 번만 더 10시 반에 물어봤잖아요. 10시 반에 인사가 발표됐으니까 예, 사실상 재배당 만약 되는 거 맞죠? 제가 그러니까 이 법사위를 해당 피하려고 사건은 했으면 재배당 되는 것이 맞죠? 검사가 바뀌었으니까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답을 그러니까 할 수 이 있는.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던 그 사건의 수사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니까 재배당 되는 게 맞죠? 의원님 관심 갖는 사건은 제가 아까도 전주혜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특정한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해당 의원님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재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원님 지적하시는- 왜냐하면 수사 검사가 바뀌었거든요. 여기 검사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의혹이 남는 거예요. 장관님, 조금 답을 하게 전에 해주십시오, 적재적소의 인사를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 질문에 그렇게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의원님 스스로 하신 거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이 질문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태도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장관님 의원 하실 때 장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야당일 때. 자, 장관님 다시 한번 그러면 질의하죠. 첫째,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부장검사가 크게 세 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는 김학의 불법 출금, 하나는 김학의 기획사정, 하나는 월성 1호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가 바뀌었으니까 재배당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인사가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쓰였다고 하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뜻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특정 사건은 일흥 1차 수사가 끝났거나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혐의점이 발견돼서 2차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배당 여부는 장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검찰총장과 당의 검찰청의 검사장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재적소라는 말씀은 의원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균형 있는 인사를 했고 예, 자세히 특히 보지 않아도 얼핏 봐도 지금 느낄 것 같습니다. 여성 어떤 검사들의 원칙인지. 대약진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장관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검사를 바꾼다. 이것이 과연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로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1차적인 수사는 그다음에 마감이 자, 된 것으로 알고 장관님, 있습니다. 형사부에서 현재는 6대 범죄라고 하면요. 여기에는 부패라든지 경제 문제, 대형 참사가 들어가요. 1분 더 주십시오. 대형 참사는 보름 전에 발생했 광주에서 그 비극적인 버스 참사 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고 또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하는 세월호 사건도 대형 참사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대형 참사를 비롯해서 6대 범죄를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세월호 수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하고 광주 버스 참사도 형사부에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지금 3대 검찰청과 이번에 부산지검에 새로 만들어지는 반부패 강력부 그리고 소위 말부의 수사 역량 그리고 금융증권범죄 거기에 대한 협력단 또 중앙지검에 만들어지는 여러 직제들 또 아까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네, 장관님 질문하신 것에 시간이 대한 10초밖에 남지 답변까지를 않아서요. 포함하면 제가 일단 한 말씀만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자,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장관님, 그리고 검사는 범죄 그렇지만 일반 형사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라는 소위 검찰 개혁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전부가 반영된 직제 개편이고 그러한 인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안을 발표를 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한 1시간 전에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장관님? 옛날에 야당 의원 하실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잖아요. 왜 회의 중에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